송 실장님 정말로 차종일에게 돈을 준 건가요? 홍장미의 질문에 송주라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필범과 강명희가 체포된 지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송주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맞아, 내가 줬어. 송주란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홍장미는 깜짝 놀랐어요. 송주란이 강필범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 자신도 비리에 연루돼 있었다니.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건가요? 홍장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주란은 가방에서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강필범 회장의 수첩과 비슷했지만 이건 송주란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송주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과 계좌번호가 빼곡했어요. 차종일 부장은 제가 포섭한 첫 번째 사람이었어. 홍장미는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 차종일 마이너스 3천만 원 마이너스 한빛은행 계좌. 매달 규칙적으로 송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홍장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송주라는 최인자 여사를 위해 복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리에 직접 가담했다니. 복수하려면 내부에 사람이 필요했어. 송주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필범 회장의 비리를 혼자서 밝힐 순 없었죠. 내부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차종일을 포섭한 거야. 하지만 그건 범죄잖아요.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 송주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필범은 너무 강력했어. 정면으로 맞서면 제가 먼저 죽을 거였어. 홍장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송주란의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차종일 부장은 뭘 해준 건가요? 내부 정보를 줬어. 강필범 회장의 일정, 금고 비밀번호 변경 내역, 비리 관련 회의 내용. 전부. 송주란은 수첩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줬죠. 30억 사건 때 주문 취소한 것도요? 그것도 제가 시킨 거예요. 송주란의 고백에 홍장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차종일이 강필범한테서 받은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차종일 부장이 강필범 회장한테서 5천만 원 받은 건요? 그것도 제가 계획한 거예요. 송주란은 피식 웃었습니다. 강필범 회장한테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강명희가 주가 조작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그럼 회장님이 당연히 막으려 하겠죠. 그때 차종일을 통해 막도록 유도한 거예요. 홍장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송주란은 강필범과 강명희 부자를 동시에 조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차종일은 양쪽에서 돈을 받은 건가요? 맞아요. 저한테서 매달 3천만 원, 강필범 회장한테서 일회성으로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이죠. 송주란은 마치 비즈니스 보고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장미는 의아했습니다. 송주란이 굳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곧 들통날 거니까. 송주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잡혔으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종일 계좌 내역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 계좌에서 송금한 것도 발각되겠죠. 그럼 송 실장님도 체포되는 건가요? 아마도. 뇌물공여죄, 업무방해죄 여러 가지로 걸릴 거예요. 송주란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목적은 이뤘으니까요. 목적이요? 강필범을 감옥에 보낸 것. 그게 제 목표였어요. 최인자 여사를 위해서요. 송주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장미는 송주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복수국을 펼친 거였어요. 그런데 송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차종일 말고 다른 사람도 포섭하셨나요? 홍장미의 질문에 송주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희경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한일은행 계좌. 홍장민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희경. 회사 경리부 과장이었습니다. 김희경 과장도요? 네. 차종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려면 경리부 사람이 필요했죠. 송주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희경 과장은 뭘 해준 건데요? 회사 비자금 계좌 정보를 줬어요. 강필범 회장 명의로 된 차명 계좌 목록, 송금 내역 전부요. 송주라는 수첩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계좌를 정리해줬죠. 계좌 정리요? 네. 증거를 숨기거나 반대로 드러나게 하거나 타이밍에 맞춰서요. 송주란의 설명은 치밀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사건 때 강명희가 김민석한테 준 10억. 그 돈의 출처를 일부러 추적 가능하게 남겨뒀어요. 왜요? 강명희도 잡으려고요. 강필범만 잡으면 강명희가 회장이 되잖아요.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송주라는 복수의 범위를 확장시킨 거였어요. 홍장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송주라는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한 포섭자이자 치밀한 복수자였습니다. 3년 동안 내부자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타이밍을 조율한 거였죠. 송 실장님, 그럼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3년 전 최인자 여사가 이혼하신 날부터 계획했어요. 송주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냉정하게 해야죠. 홍장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송주란의 복수국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어요. 차종일, 김희경을 포섭하고 강필범과 강명희를 동시에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송 실장님 흔적은 어떻게 지우셨어요? 차종일이랑 김희경한테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김희경이 정리해줬어요. 송주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직접 보낸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를 여러 개 거쳐서 보냈죠. 추적하기 어렵게요. 하지만 완벽하게 지울 순 없잖아요. 물론이죠. 전문가가 파면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강필범과 강명희를 먼저 잡는 게 목표였죠. 홍장민은 송주란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잡힐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강필범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을 우선시한 거였어요. 송 실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수할 거예요. 송주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들통날 거면 제가 먼저 나서는 게 나아요. 그럼 형량도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홍 조사관님 걱정 마세요. 전 각오했어요. 송주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최인자 여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홍장민은 송주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뭐가요? 제가 송 실장님을 이용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서로 이용한 거예요. 송주란은 웃었습니다. 홍 조사관님은 정의를 위해, 저는 복수를 위해. 목적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다음 날 홍장민은 증권감독원 남동기 조사관에게 송주란의 고백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차종일과 김희경을 포섭했다고요? 남동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포섭했다고 합니다. 홍장민은 송주란의 수첩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남동기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건 대단한데요. 송주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네요. 문제는 송 실장님도 범죄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남동기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불법이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송 실장님도 자수하겠다고 하셨어요. 잘 판단하셨네요. 남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차종일이랑 김희경도 조사해야겠어요. 둘 다 뇌물수수죄로 걸리겠네요. 바로 그날 오후 차종일과 김희경이 증권감독원으로 소환됐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차종일 부장님, 송주란 비서실장한테 돈 받으신 거 맞죠? 남동기의 질문에 차종일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죠? 네. 네. 차종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달 3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왜 받으신 건가요? 송 실장님이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강필범 회장 관련 정보요. 차종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건가요? 네.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송 실장님이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약점이요? 제 아내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에 걸렸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있거든요. 차종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홍장민은 차종일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의 사정은 이해가 갔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될 순 없었어요. 그래도 안 됐죠, 부장님. 남동기는 냉정했습니다. 아내 병원비 때문이라고 해도 뇌물은 뇌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차종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어서 김희경 과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희경 과장님, 송주란한테 2천만 원씩 받으셨죠? 네. 김희경은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왜 받으신 건가요? 네. 빚 때문이었어요. 김희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억이 넘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는데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송주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가요? 네. 처음엔 단순히 정보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좌 정리까지 하셨잖아요. 네. 송 실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절하면 제 비리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홍장민은 김희경의 말을 듣고 송주란의 치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송주란은 포섭 대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 통제했던 거예요. 김희경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좌를 정리하셨나요? 남동기가 물었습니다. 강필범 회장명의 차명 계좌 37개요. 그중 15개는 흔적을 지웠고 22개는 일부러 드러나게 남겨뒀어요. 왜 일부러 남긴 건가요? 송 실장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타이밍 맞춰서 발각되게 하려고요. 김희경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동기는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어요. 그럼 강명희 사장이 김민석한테 준 10억 출처도 조작하신 건가요? 네. 원래는 페이퍼 컴퍼니 5개를 거쳐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제가 중간 경로를 일부러 단순화시켰죠. 그래서 쉽게 추적되게요. 홍장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송주란과 김희경은 증거를 조작해서 강명희까지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요. 김 과장님, 그럼 다른 것도 조작하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김희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종일 부장이 강필범 회장한테 받은 5천만 원요. 그것도 제가 경로를 조작했어요. 어떻게요? 원래 강필범 회장은 차종일한테 현금으로 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계좌 이체로 바꿨죠. 증거가 남게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송 실장님 지시였어요. 나중에 강필범 회장도 뇌물 공여로 잡으려고요. 남동기는 혀를 찼습니다. 완전히 치밀한 함정이었네요. 네. 송 실장님은 모든 걸 계산했어요. 3년 동안요. 조사가 끝나고 차종일과 김희경은 구속됐습니다. 뇌물 수수, 증거 조작,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였어요. 홍장민은 조사실을 나오며 신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차종일이랑 김희경 다 잡혔어. 그래? 송주란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겠네. 응. 무서울 정도야. 홍장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동안 내부자들을 포섭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타이밍까지 다 맞췄어. 그런데 금보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송주란이 왜 지금 다 털어놓은 거야? 조용히 있으면 더 오래 숨을 수 있었을 텐데. 신정우의 질문에 홍장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게 의아했어.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닐까? 무슨 계획? 모르겠어. 하지만 송주라는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이야. 마지막에 자수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홍장민은 불안해졌습니다. 송주란이 아직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날 밤 홍장민은 송주란을 다시 만났습니다. 송 실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직 숨기고 있는 게 있죠? 송주란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홍 조사관님이시네요. 눈치채셨군요. 뭘 숨기고 계신 건가요? 차종일이랑 김희경. 그 둘만이 아니에요. 송주란은 가방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처음 보여준 것보다 더 두꺼웠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명단이에요. 송주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홍장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송 실장님이 포섭하신 건가요? 네. 3년 동안 한 명씩 늘려갔어요. 명단을 보니 회사 곳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리부, 법무팀, 인사팀, 심지어 감사팀까지. 감사팀도요? 네. 내부 감사를 피하려면 감사팀 사람이 필요했죠. 홍장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송주라는 회사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강필범은 혼자서 무너뜨릴 수 없어요. 송주라는 진지했습니다. 그 사람은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배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죠. 그래서 내부의 네트워크를 만든 건가요? 정확해요. 저는 조용한 포섭자가 됐어요. 한 명씩 천천히 치밀하게요. 홍장민은 수첩을 자세히 봤습니다. 각 사람마다 포섭 날짜, 금액, 담당 업무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약점이 있었나요? 대부분은 그랬어요. 빚, 병, 가족 문제. 모두 각자의 이유로 돈이 필요했죠. 송주라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달랐어요. 어떻게요?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홍장민은 놀랐습니다. 신념으로요? 네. 강필범의 비리를 싫어하던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제대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요. 알버도 본부장님. 송주란의 말에 홍장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버도 본부장님도요? 네. 알버도 본부장님은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정보를 교환했죠. 정보 교환이요? 제가 강필범의 비리 정보를 주면 알버도 본부장님은 회사 내부 동향을 알려줬어요. 서로 윈윈이었죠. 홍장민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알버도가 송주란과 연결돼 있었다니. 그럼 알버도 본부장님이 제 편이 된 것도 제가 부탁한 거예요. 송주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홍 조사관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을 때 알버도 본부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죠. 저를요? 왜요? 당신이 필요했으니까요. 증권감독원 조사관이라는 공식적인 힘이요. 홍장민은 자신도 송주란의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이용이라기보단 협력이죠. 송주란은 태연했습니다. 당신도 강필범을 잡고 싶었잖아요. 저는 그걸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홍 조사관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목적은 같았어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죠. 홍장민은 송주란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10명이 넘는 사람을 포섭하고 회사 전체를 장악하고 심지어 자신까지 계획에 포함시켰으니까요. 송 실장님, 그럼 이 명단도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전부 자수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 이 사람들 모두 처벌받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송주라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처벌받을 거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죠. 홍장민은 착잡했습니다. 송주란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10명 이상의 사람들.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모두 처벌받게 생겼어요. 송 실장님,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송주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최인자 여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인자 여사는 송 실장님이 이렇게까지 하길 원하셨을까요? 홍장미의 질문에 송주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송주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저를 구해주신 분이죠.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과거에 큰 빚이 있었어요. 송주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대 때 사업 실패로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했죠. 그때 최인자 여사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셨어요. 비서로요. 송주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맹세했어요. 평생 최 여사님을 위해 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갚겠다고. 홍장민은 송주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은혜, 그게 송주란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래서 최 여사님이 강필범 회장한테 배신당했을 때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하기로 결심했죠. 3년 동안 준비하신 거네요. 네. 천천히 조용히 치밀하게요. 다음 날 송주란은 약속대로 증권감독원에 자수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명단에는 12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차종일, 김희경을 포함해서요. 남동기 조사관은 명단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회사 전체를 장악했네요. 네. 3년 동안 한 명씩 포섭했어요. 송주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송주란 씨,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로 처벌이 무거울 텐데요. 알고 있어요. 각오하고 왔어요. 그날부터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송주란이 포섭한 12명 모두 소환됐고 하나씩 범죄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리부 이민정 과장 마이너스 2,500만 원 수수 회계 조작. 법무팀 박성훈 차장 마이너스 3천만 원 수수 법률 자문 누락. 인사팀 정수진 대리 마이너스 1,500만 원 수수 인사정보 유출. 감사팀 최동욱 부장 마이너스 5천만 원 수수 내부 감사 방해. 명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자 받은 금액과 역할이 달랐지만 모두 송주란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어요. 홍장민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며 송주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2명 모두 회사의 핵심 부서에 있었고 각자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완벽한 네트워크네요. 신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송주란은 회사를 거미줄처럼 장악했어요. 그러게요. 무서울 정도예요. 홍장미도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송주란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뇌물 공여, 증거 조작, 업무방해, 조직적 범죄 등 여러 가지였어요. 포섭된 1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송주란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제가 다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요. 송주란은 당당했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최인자 여사를 배신했어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송주란, 당신은 3년 동안 12명을 포섭하고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송주란의 단호한 대답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최인자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송주란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포섭된 12명도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받았어요. 홍장민은 법정을 나오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송주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본인은 물론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길동무로 끌어들인 거였으니까요. 금보야, 괜찮아? 신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복잡해서. 송주란 때문에? 응. 그 사람 마음은 이해가 가. 최인자 여사를 위한 거니까.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지. 신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불법은 불법이야. 맞아. 홍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송주란이 없었으면 강필범도 못 잡았을 거야. 그것도 맞아. 신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일이야. 그날 저녁 홍장민은 최인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최 여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홍 조사관님, 주란이가. 여사님, 송주란 실장님은 여사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홍장민은 위로했습니다. 30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대요. 알아요. 최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주란이한테 이런 짓까지 시킨 것 같아서. 아니에요. 송 실장님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여사님, 송 실장님은 후회하지 않는데요. 여사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최인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였던 송주란. 그녀가 자신을 위해 8년 징역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홍 조사관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주란이 교도소 면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주선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최인자는 송주란을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란아. 여사님, 울지 마세요. 송주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너 때문에 내가. 여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여사님 30년 전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최인자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전 행복해요. 여사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요. 두 사람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우정, 그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최인자는 홍장미에게 말했습니다. 홍 조사관님, 주란이 꼭 좋은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란이 가족들 생활비도 제가 대겠어요. 여사님, 당연한 거예요. 주란이가 저 때문에 들어간 건데. 홍장미는 최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사님, 송주란 실장님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좋은 친구를 뒀죠. 그날 밤 홍장미는 301호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강노라, 김미숙, 고복희가 모여 있었어요. 언니, 오늘 송주란 선고 났다며? 강노라가 물었습니다. 응. 징역 8년. 8년이나. 김미숙이 놀랐습니다. 길다. 응.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죄가 무거워. 고복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송주란 실장님. 후회하실까요? 아니, 안 하실 것 같아. 홍장미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최인자 여사를 위할 거야.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각자 송주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강노라가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홍장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 맞아. 김미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홍장미는 송주란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조용한 포섭자, 치밀한 복수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친구. 송주란은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어요.